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보통 가장 쉽고 가장 합리적으로 보이는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지만 똑같은 문제에 반복적으로 직면합니다. 수면 부족에서 헤어날 방법이 없고요. 효과적 업무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게다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종이에 베인 상처를 덜 아프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확인해 봅시다. 1. 밤에 화장실에 갔다 오면 다시 잠들기가 힘듭니다. 그 이유를 알고 싶나요? 뭘 하는지 보려고 불을 켰기 때문입니다. 우리 두뇌는 빛은 당연히 아침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도록 훈련되어 있습니다. 비록 겨우 두어 시간밖에 자지 못했지만 여러분의 몸은 이제 일어날 시간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생성은 실제로 빛에 노출됨으로써 억제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화장실에 다녀오는 동안 한쪽 눈을 감아보세요. 그러면 두뇌는 아직 날이 밝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잠을 잘 수 있게 됩니다. 아니면 화장실에는 희미한 야간 조명을 사용하세요. 2. 어둠 속에서 더 잘 보는 방법. 빛은 곧 아침이라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도 편리하게 불을 켤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뭔가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어요. 시끄러운 소음도 숙면에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어둠 속에서 눈을 빠르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물체를 더 선명하게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시선을 옮기면 어둠 속에서 훨씬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바닥에 있는 물건을 치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걸려 넘어지지 않겠죠. 하지만 그게 너무 버거운 일처럼 느껴질 때도 있으니까요. 3. 자면서 체중 감량하기. 때로는 하루 중 운동할 시간을 내기가 어렵거나 하루 종일 공부나 일을 한 후에 운동을 하기에는 너무 피곤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거든요. 좋은 식습관과 건강한 수면, 그리고 약간의 도움만 있으면 그걸 보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신진대사는 계속 작용합니다. 평균적으로 권장 수면 시간인 8시간을 모두 채운다면 하룻밤에 약 500칼로리를 소모하게 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바로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면 이 과정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침에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날 수 있고 화장실에 가고 싶어질 거예요. 하지만 늦잠을 자거나 자기 전에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하세요.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침실의 온도를 낮추거나 잠옷을 시원하게 입어보세요. 편안하고 시원한 기온에서 잠을 잘 때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습니다. 4. 항상 스스로를 격려하세요. 억지로라도요. 정말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일부러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해 본 적 있나요? 농담이 아니에요. 정말 도움이 돼요. 특히 일이 잘 안 풀리는 날 그렇게 해보세요. 하루가 끝날 때쯤 미소 짓기가 훨씬 쉬워지고 일부러 노력하지 않았지만 하루 종일 미소를 지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두뇌는 자연스럽게 그 미소를 행복감과 좋은 생각으로 연결시켜 줄 것이고 여러분은 하루 종일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5. 문제 해결을 원하세요? 하루를 투자해서 외모를 꾸미세요. 저도 가끔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다 해낼 수 없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외모를 꾸미는 건 뒷전으로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약간의 자신감과 감사일 뿐입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하루를 외모를 가꾸는 데만 전념한다면 다른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합리적인 쇼핑도 해보세요. 쇼핑은 훌륭한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그러고 나서 아로마 오일과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고 옷을 잘 차려 입고 나면 무슨 일이라도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 거예요. 6. 업무 관리 앱은 잊어버리세요. 업무 관리 앱은 생각보다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이미 그날 다른 것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을 때 적어도 하나의 알림이 울려서 여러분을 당황하게 만들죠.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로 종이와 연필을 들고 앞으로 며칠 동안 할 계획을 적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손으로 쓸 때 느끼게 되는 촉감은 긍정적이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도록 자극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휴식을 취하면서 계획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가짐으로써 이 과정을 편안하게 만드세요. 어떤 일을 꼭 하고 싶다면 달력에 표시해두세요. 달력에는 가장 중요한 것들만 표시하도록 하세요.
7. 아침에 일어나 또 쓰세요. 커피도 마시지 말고 아침 식사도 하지 말고 화장실로 향하지도 마세요. 모든 걸 다 접어두는 거예요. 대신 일어나자마자 책상에 앉아 백지 위에 적어보세요.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든지 쓰세요. 걱정, 희망, 꿈에 대해서요. 하루가 얼마나 좋은 날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바램과 어떤 장애물이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요. 그리고 적은 것을 숨겨두세요. 왜냐하면 적은 내용은 다시 읽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검열하고자 하는 여러분 의식의 일부를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하루 종일 자신의 속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만사에 여러분의 감정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질 거예요. 아침에 글을 쓰는 것이 습관이 되면서 자신에게 솔직하기가 쉬워집니다. 8. 학습에 필요한 교과서, 매뉴얼을 반박하세요. 무언가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머리가 터질 것 같을 정도로 책의 내용과 씨름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마치 자동차 바퀴가 도로에서 헛도는 것처럼 여러분이 흡수하는 정보와 관련된 내용이 두뇌에 하나도 없을 때도 있죠. 도움이 되게 하려면 앞으로 나올 정보를 미리 추측하려고 노력해보세요. 물리 법칙에 대한 주제를 예로 들어볼게요. 이 법칙에 대한 설명을 추측해보세요. 그러고 난 후 책의 설명 내용과 일치하는지 논쟁을 시작하세요. 만일 추측이 옳았다면 그것을 배우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자극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더 도움이 됩니다. 만일 틀렸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는 여전히 여러분에게 더 큰 의미가 될 거고 따라서 기억하기 더 쉬울 거예요. 9. 내일 시험이 있다면 실컷 웃으세요.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피하고 시험지를 받는 순간 모든 것을 다 잊게 되는 상황을 피하고 싶을 겁니다. 사실 저는 자주 그랬었는데요. 제가 충분히 웃지 않아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거예요. 이것은 앞에 소개한 마인드 트릭과 유사하게 작용합니다. 두뇌는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것과 강한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감정을 주는 것보다 더 도움되는 건 없죠. 아무리 원한을 잘 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좋은 것을 훨씬 더 빨리, 더 자세히 기억하는 경향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단기 기억에도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에 중요한 것을 기억하려고 할 땐 웃을 만한 일을 찾으세요. 그러면 영원히 기억하게 될 거예요. 10. 상대의 마음을 얻으려면 시끄럽게 구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설사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약간 짜증난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사람을 더 오래 기억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억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지우고 긍정적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 좋은 것을 기억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얌전히 겸손하게 구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거든 자신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순간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11. 뜨거운 차는 더운 날에 도움이 됩니다. 추위를 느낄 때의 아이스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에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열이 훨씬 더 많이 날 거고 그러면 몸이 따뜻해집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남용하지 마세요. 가끔 콘 하나 정도를 먹는 건 괜찮을 거예요.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열이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감기에 걸리길 바라는 분은 없죠? 반대로 여름 오후에 뜨거운 차 한 잔은 물 한 잔보다 목마름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몸에서 열을 방출해서 기분이 나아지도록 도와줄 거예요. 12. 의외의 약. 책장을 넘기는 게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종이에 벤 상처가 무엇보다 더 아프다고도 합니다. 별로 크게 다쳐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처럼 들린다고요? 어쨌든 종이에 베인 상처에 좋은 약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챕스틱입니다. 상처 위에 바르기만 하면 통증이 사라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 물론 튼 입술에도 좋고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의외의 고통을 일으키는 게 대인혀입니다. 불타는 듯한 느낌을 없앨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몸에서 가장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부분이 혀라서 혀가 불편하면 하루를 쉽게 망칠 수도 있습니다. 만일 혀를 데웠다면 데인 곳에 설탕을 조금 올려보세요. 그러면 통증이 사라질 거예요. 쉽죠? 여러분은 어때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이상한 트릭이 있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